네,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. 여러분들, 이렇게 밤이 깊으면 1번 그녀와 2번 그녀가 잠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피아가 나타나서 밤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.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라이카에서 새로운 컴팩트형 카메라 디럭스 어쨌든 디룩스 8을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아직까지 출시가 된 건 아니고 해외에는 7월 그리고 국내에는 8월에 출시가 되는 걸로 이미 예판을 받고 있더라고요. 제가 요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리코의 GR3 아니면 후지의 X106 어쩌면 파나소닉 루믹스 S9 어쨌든 요 컴팩트형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한 번 더 노리는 라이카 디룩스 8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라이카 카메라 중에서도 이 디룩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래라고 한다면 이 파나소닉과 바디를 같이 사용하고 센서도 같이 사용하면서 그 케이스 갈이라고 하죠. 파나소닉 루믹스의 LX100 마크 2와 공존을 하다가 라이카에서만 이 컴팩트형 카메라로 디룩스 8이 공개가 된 겁니다.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 컴팩트형 카메라 시장에서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기종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겠다. 요렇게 이미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룩스 8은 조금 더 히트성이 있지 않을까 고 생각을 해 봅니다. 이게 국내 가격이 아마 259만 원인가 이렇게 발매가가 책정이 됐던 것 같은데 얘는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판형의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비교하자면 풀프레임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크롭 센서보다 조금 더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소니의 ZV-1 시리즈 아니면 오즈모 포켓 3 같은 1인치 센서들보다는 조금 더 판형이 크기 때문에 크롭과 1인치 사이에 있는 센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의 첫 번째 라이카로 디룩스 8을 선택하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요새 가지고 있는데 이 디룩스 8이 나에게 매력적인 점 세 가지와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는 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참고로 정확한 스펙이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공개된 정보들로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매력적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외형의 변화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나소닉과 똑같은 바디 모양을 채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디룩스 8만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요게 또 보시는 분들은 뭐 그 라이카의 컴팩트형 풀프레임 카메라 Q3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베이비 Q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뭐 어찌됐든 파나소닉과 똑같은 바디를 쉐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변경된 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. 두 번째는 현존 마포 센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최신형 똑딱이 바디가 될 것 같아. 컴팩트형은 파나소닉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건 라이카의 디룩스 8이 되지 않을까. 뭐 마이크로 포서드가 센서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됐든 이 컴팩트 카메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센서 스펙이기 때문에 이 현존하는 마지막 똑딱이 마포 센서 바디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카메라가 매력적인 이유 세 번째는 네, 그냥 라이카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내가 첫 라이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기가 좋다. 뭔가 머리는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만 심장과 가슴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다.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한번 가지고 싶다.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네, 뭐 디룩스 8은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.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전 버전과 센서의 변화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. 정확하게 센서의 스펙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뭐 지금까지 올라온 정보를 봤을 때는 7년 전에 나온 카메라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. 요거는 조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. 이제 이 센서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에서는 G9 마크 2에서 위상차 오토포커스가 들어가면서 화소수 늘어났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센서가 나왔는데 그걸 채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 포서드 치고는 2,400만 화소 정도까지만 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 2,100만 화소
정도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실용 화소수는 뭐 1,700만 화소라고 하는데 네, 이 실용 화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난번과 동일한 센서를 쓰는 걸로 추측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역시나 스펙에 대한 부분인데 방진, 방적, AF 개선 요런 것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더 이상의 기능상의 업그레이드가 없을 것 같다. 뭔가 이게 내가 최신형 자동차를 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은 이전 세대의 엔진이 들어있는 것 같은 요런 느낌과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요게 맞나? 요런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로는 이거 좀 말씀드리면 그런데 가격입니다. 가격. 네, 이전 버전이 디룩스 7이 아마 209만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. 이번에 디룩스 8이 259만 원이니까 약 50만 원 가량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이 259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풀프레임 기준으로는 조금만 욕심을 보태면은 캐논의 R6 마크 2 그리고 소니에는 알파 7 마크 4 그리고 파나소닉에는 S5 마크 2 X까지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네, 그 돈으로 마이크로 포 포스드 센서를 가지고 있는 똑딱이 카메라를 사야 한다. 요건 이제 또 어느 정도 회의감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. 물론 이 라이카라는 딱지를 달고 카메라를 내 손에 쥐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스펙만 단순하게 나열했을 때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제가 1번, 2번으로 말씀드렸던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와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디자인만 바뀌고 이 성능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. 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쨌든 리코 GR3도 가지고 있고 후지 X100 6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디룩스 8 같은 경우는 요 카메라들을 타겟으로 시장에 같이 뛰어든 걸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뭐 국내는 8월 출시인데 지금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걸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요 시장에서 내가 파일을 차지하겠다. 뭐 요런 또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카메라는 스펙을 보고 사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 감성을 보고 사는 카메라라고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요. 그래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약을 완료했습니다. Oh,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.